어딜까요? 인천은 아니고 서천. 유후도 앞에 갯벌입니다. 저새와 친구들. 네. 그래서 인천 그 저새 생태학습관에서 그 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저새와 친구들 이셔서 저새 친구들이셔서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오늘 저새 보전 현황, 그 저새 보전의 역사가 이제 한 3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뭐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지고 계신 그 자료랑 이 강의 자료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 와서 바꿨어요. 아까 최원석 박사님 강의를 하시는데 저새 막 말씀하시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좀 추가를 해야 될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바뀐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저새 이름이 왜 저새인지는 다들 아시죠? 앞에 화면 첫 화면에 보셨듯이 부리를 물속에 넣어서 휘휘 저어서 먹이를 먹는 행동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위에서부터 학명, 영명, 일본명, 중국명, 우리 국명인데 위에 네 개는 다 저새의 그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학명 같은 경우에 앞에 플라타리아는 그 주걱 모양, 주걱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걱 모양의 부리를 가진, 그리고 옆에 우리 라틴어로 미노라고 있는데 마이너죠. 그러니까 저새 전 세계 6종이 있는데 6종 중에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명 그대로 검은 얼굴을 가진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가진 새.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로가 검다, 츠라는 그 얼굴 부분이고요. 헤라는 우리 그 주걱, 구두 주걱, 그 헤라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사기는 백로입니다. 그러니까 헤라 사기니까 백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리가 주걱 모양이야. 그런 뜻이고요. 중국명은 검은 얼굴, 그리고 가운데 세 번째 한자가 비파라는 이 악기입니다. 저새 부리 모양을 보시면 윗부리 막 이런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관찰력이 좀 더 좋은가? 라는 생각하게 되고, 맨 뒤에 거는 백로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새 몸 크기는 뭐 한 80cm 정도 되고 바닥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주로 나뭇가지를 번식 초반에는 나뭇가지를 이용하고요. 뭐 새끼가 부화할 때쯤 되면은 이제 풀을 좀 부드러운 것들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새끼들이 뭐 보온이나 좀 이런 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요. 어제 저는 여기 월포 쪽에서 한 22마리를 봤는데 이미 서천에 많이 와 있을 겁니다. 인천의 그 남동유 수지는 이미 140마리 와 있고 영종도에 한 100마리 정도 와 있죠. 네. 그리고 알을 보통 2개에서 4개 정도 낳는데 많을 때는 어떤 둥지 보면 한 5개, 6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 개가 이게 산란하는 건 아니고, 이게 둥지를 이렇게 딱 보시면 둥지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옆 애가 알을 낳고 싶은데 내 둥지는 없어. 그러면 이렇게 낳고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법적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입니다. 이름 바뀌었는데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로 제일 먼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98년에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2016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입니다. 그래서 뭐 육지부뿐만 아니라 바다, 해양에서도 다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개체군인데요. IUCN 다들 아시죠? IUCN의 그 레드리스트라고 적색 목록이라는 그 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많은 생물종들의 그 위협 정도를 판단해 가지고 얘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아니다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카테고리가 총 9개고 저희가 실제로 쓰는 거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7개. 근데
이게 전 세계 저어세 개체군의 변화거든요. 1988년에는 288마리밖에 없었어요. 저어세가. 근데 작년 1월, 그러니까 2024년 1월 기준으로 거의 7,000마리가 된 거죠. 이렇게 늘어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뭐 동물원에서 수를 늘려가지고 뭐 방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저새 서식하는 국가들의 사람들의 노력과 그 서식지 보호를 통해서 이만큼 숫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고요. 2000년대 초반에 2002년에 대만에서 보툴리즘이 돌아가지고 한 100마리 정도 저어새가 구조가 됐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과거에 이 저새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역산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하니까 1900년대 초반에 한 10,000마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한 90년 만에 300마리 정도로 확 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헌에서도 보면은 1950년대 이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원인은 DDT가 가장 유력한 걸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DDT에 그 노출이 되면 새들의 그 알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 찹쌀떡처럼 말랑말랑해져요. 부화를 할 수 없게 되죠. 죽는 애들은 있고 새로 태어나는 애는 없으니까 숫자가 확 감소하게 됐고요. 그 많은 물새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래프가 전 세계의 동시 조사를 매년 합니다. 1월달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이때 저어새가 내가 사는 지역 주변에 저어새가 얼마나 있는지를 숫자를 세는 거죠. 그거를 다 홍콩에서 홍콩 야조회에서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건 2025년에도 수행이 됐지만 아직 결과가 다 정리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24년의 결과인데 이 빨간색 포인트는 저어새가 확인된 지점, 노란색은 저어새 확인되지 않은 지점. 우리나라를 보시면 이렇게 제주도는 저어새 월동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항상 나오고 한 50마리, 최대 50마리 정도의 저어새가 월동을 하는데 내륙에서는 사실 조사가 그동안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를 막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10이라고 하는 곳이 그 전 송도 지역인데 작년에 한 마리가 그때 2023년에서 24년 넘어가는 겨울에 한 마리가 월동 성공을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숫자가 들어간 거고요. 한 400명 정도? 400명, 500명 정도가 이 조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분포권인데 앞에 보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크기가 들어가죠. 이게 녹색은 번식지, 분홍색은 월동지입니다. 가장 큰 녹색원이 한국에 있죠. 우리나라 그 인천, 경기만 일대에 무인도에서 애들이 번식을 많이 하고요. 그게 전 세계 저새의 90% 이상입니다. 중국은 요 랴오닝성에 번식지가 2개 있는데 한 100상 정도가 되고요. 러시아에 한 20상 정도가 여기 그 두만강 하구에 여기에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에 많이 번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번식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전해 듣고 있고요. 월동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그 중국의 이 동남 이 해안, 그리고 대만, 홍콩, 뭐 베트남 이렇게까지 월동을 하는데 대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 거의 7,000마리 중에 60%가 대만에서 월동을 합니다. 대만의 타이난 지역 거기서 월동을 하고요. 요거 이제 저새 개체군 변화인데 파란색 선 제일 위에서는 아까 계속 보여드린 그 전 세계 동시 센서스 조사 결과예요. 그리고 아래 주황색 색깔 중요하다고. 색깔은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제 이 모니터 화면이랑 이 그
빔 프로젝터 화면이랑 색깔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녹색 이 막대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저어새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녹색 선은 뭐냐면 저어새가 이제 번식을 한다는 건 이제 성조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조와 유조의 비율을 좀 조사를 하는데 그걸 보통 6대 4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6대 4를 요 전 세계 개체군에 적용시킨 거죠. 왜냐하면 요 밑에는 번식하는 애들이니까 그 녹색 선하고 주황색 막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저어새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3년부터 번식 조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그 서해안 일대 무인도를 싹 훑으면서 저어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번식 개체군이 전 세계 번식 개체군에 미치지 못했죠. 훨씬 밑돌다가 2019년부터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성조 유조의 비율을 좀 다시 계산해 봐야 된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새끼들이 많이 죽는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이것도 좀 풀어야 할 과제로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번식지 우리나라 번식지로만 이제 국한해서 보자면 2003년 이후로 총 29개 번식지가 확인이 되었어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4개 번식지에서 462개. 이게 저희가 저어새의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고 둥지수를 세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뿔새오리 뭐 조사, 선상조사 할 때도 이렇게 서클 돌면서 곱하기 2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어새도 일부 일처제고 한 마리가 둥지에 있으면 한 마리 나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번식지에서 숫자를 개체수만 세버리면은 진짜 몇 마리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둥지수를 세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924마리의 성조가 확인됐던 거죠. 2010년에는 24년에는 23개 번식지에서 4,866마리가 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포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인천 일대랑 지금 칠산도만 번식지가 있었는데 백령도도 생기고요. 중간에 우리 서천 앞에 그 검은여, 명암여 그리고 그 노루섬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남쪽으로는 이제 그 신안의 불무기도라고 하는 특정도서에서 저새가 작년에 18쌍이 번식했다고 하고요. 이때 2010년에는 좀 그나마 조사를 할 만했는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네. 너무 힘들어요 요새. 스케줄 조정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서천의 그 갯벌 그 와이더 세팅이라고 하는 갯벌의 그 안쪽 그러니까 육지부에 조사를 하다가 와가지고 복장 이런데요. 네, 밖에 갯벌과 그 내륙 습지의 연결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조사거든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쪽으로만 이제 또 한정해서 보자면 여기 빨간색 빨간색 아이콘은 2006년에 확인했던 번식지예요. 번식지고 초록색은 2010년. 좀 더 이렇게 넓어졌죠.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2024년에는 이 연안에 많아졌죠. 이 2010년과 24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번식 분포가 먼 바다에서 점점 안쪽으로 그리고 남과 북으로는 기존의 인천과 영광에만 있던 것이 중간인 서천에도 생기고 영광 아래쪽인 신안에도 생기고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수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좀 대표적인 번식지 몇 개를 소개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뭐 있었던 일 그리고 위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속에 녹여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평도의 동쪽에 있는 구지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저새 번식지 중에 칠산도 다음으로 큰 섬이고요. 숫자로 따지면은 제일 큰 번식지입니다. 작년에 500 이상이 확인됐으니까 거의 25%를 부양하고 있는 이 섬이거든요. 하얀 건
네, 하얀 건 저어새, 큰 하얀 건 저어새고요. 여기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하얀 애들은 갈매기입니다. 여기서는 얘들이 갈매기고 이게 저어새죠. 이게 둥지들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고 여기서 보시면 요 저어새, 저어새. 여기는 2007년부터 했는데 그때 그 초창기에는 요 상부 능선에 한 패치, 이거 저런 걸 패치라고 부르는데 패치가 한 두세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온 섬을 뒤덮고 있어가지고 저 조사도 한 과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섬이 넓고 여기에 구지도에서 번식하는 저새들은 북한의 갯벌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얘들은 남과 북을 매일 오가고 있는 그런 그 번식 개체군이고요. 환경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섬이 이랬어요. 그래서 번식지 아침에 좀 저희 보통 아침 일찍 조사를 하잖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나오면 옷이 다 젖어요. 흠뻑 젖어요. 이슬을 머금고 있는 풀들을 헤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염소가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군 사격장으로 썼어요. 네. 요 처음에 갔을 때는 요 가운데 부분에 좀 풀이 없는 부분이 있었고 뭐 불발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연평도 주민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소리가 시끄럽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염소를 갖다 푼 거예요. 내 염소를 저기 갖다 풀었으니까 쏘지 말라. 하여튼 그렇게 뭐 민원 이런 걸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오히려 그 새들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염소가 한 마리만 있지 않고 한 거의 20마리 있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여름에 풀이 많을 때는 풀을 뜯어 먹는데 겨울에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질 때는 막 나무에 숲이도 막 벗기고 이면서 나무도 고사되고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고사된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관리가 한강역 환경청인데 한강역 환경청에서 염소를 다 잡아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좀 풀들이 조금씩 더 자라고는 있는데 언젠가 다시 또 한번 염소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리고 번식할 공간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저렇게 풀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화도 각시암입니다. 각시바위라고 하고 여기가 강화도에 함어 동천이라고 있는데 대사님이 출가를 하면서 부인을 놓고 와가지고 부인이 대사님을 찾으러 갔다가 대사님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아이를 안고 부인이 가다가 바다에 풍덩해서 만들었던 각시의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처음 2006년에 번식이 확인되는데 점점 늘어나서 50쌍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50쌍 이상으로는 잘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구지도처럼 섬이 되게 크면은 숫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 길이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둥지를 지을 수 있는 그 곳은 30m도 안 돼요. 그리고 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둥지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둥지를 이렇게 위태위태한 이런 자리에다가 둥지를 막 만들고 있는데 이 옆에 좀 넓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평바위라고 하고 그 안에가 올라가 보면 움푹 파여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둥지를 만들죠.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너무 서로 가까이 붙어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란 저새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이렇게 때가 타서 꼬질꼬질해집니다. 똥도 맞고 옆에 누가 토하면 그것도 맞고 어미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새가 오기 전에 번식을 하러 오기 전에 이런 돌멩이들도 가지고 들어가고요. 둥지 재료로 쓸 수 있는 나뭇가지들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넣어줍니다. 요거는 지금 바위가 좀 움푹 파인 바위인데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작업을 해도 늘어날 수 있는 둥지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둥지를 지을 자리가 부족하고 저어새 숫자는 계속 늘어났잖아요. 한 30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찾아오는 저어새는 많고 둥지 지을 곳이 없으니까 애들이 바닥에다가 둥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시암이라는 곳이 갯벌 한가운데 있고 그 물이 많이 차는 사리 때는 이 바닥이 잠기거든요. 바닥에 둥지를 밑에 5개인가 틀었는데 잠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 둥지의 위치를 수평 이동을 시키면 포기를 합니다. 자기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려준 거죠. 밑에 벽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벽돌이 가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해만 딱 지나면 그 파도가 워낙 세니까 물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번식은 성공을 했고요. 그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다음 해에 그 벽돌 다시 이용하면 되겠지 딱 들어갔는데 벽돌이 바닥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새 숫자를 늘리는 게 지금 7,000마리인데 최소 생존 개체군이라고 얘가 뭐 어떤 뭐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뭐 천재 지변이나 질병이나 이런 그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걸 그 개념을 최소 생존 개체군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10,000마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00마리인데 그 10,000마리까지는 일단 한번 가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런 활동, 연구도 하고 뭐 보호 활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번식할 곳이 부족하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연안 쪽으로 많이 애들이 오게 됐고 번식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자리가 필요한 거죠. 물에 안 잠기는 자리. 지금 원래는 이곳은 한 9m가 넘는 만조가 되면은 한 발목까지는 물이 차거든요. 작년에 가스공사와 한국가스공사와 국립생태원이 그 ESG 사업으로 여기에 이만큼 높여준 거예요. 잠기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여기에도 이제 재료도 넣어주고 또 둥지 터도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이용을 합니다. 가게 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남동유수지 2009년에 처음 번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일한 도심 내 번식지. 차 타고 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바로 한 200m 거리에서 저어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2009년에 저어새를 처음 보셨던 분이 여기 앞에 계신데요. 네, 2009년에 24쌍이었고 작년에 280쌍까지 늘어났습니다. 요 섬도 크지 않습니다. 30m. 이렇게 280쌍까지 늘어난 데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섬을 하나 더 만들어줬거든요. 여기 이게 새로운 번식지입니다. 2018년 겨울에 만들어준 번식지고요. 이 기존 거의 면적이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새로 만들어준 게. 그래서 기존 섬을 작은 저어새섬, 새로운 걸 큰 저어새섬. 근데 요걸 만들 적에 그 흙을 그냥 막 주변에서 막 퍼다가 만들었더니 그 단풍잎 돼지풀이나 이런 저희 그 유해 식물들 있잖아요. 식물들이 엄청 자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저어새섬도 이 펜스를 만들면서 펜스 주변에 이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점점 안에 그런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매년 이것도 배줘야 하는 그런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펜스를 왜 만들었냐면요, 너구리 때문입니다. 남동유수지가 생긴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처음 생긴 이래로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또 유수지의 특성상 홍수가 온다 그러면 또 물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수위 조절을 합니다. 퇴적은 되고 수위는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그 육지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이쪽에 승기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거기서 이제 너구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한 200개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한 2마리 정도 평균적으로 길러내는데 한 400마리의 새끼가 그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15마리만 살아나갔어요. 너구리가 근 한 달에 걸쳐서 알도 먹고 새끼도 먹고 한 번에 그 과식은 안 하더라고요. 애가 딱 먹을 만큼만 먹고 숨어 있다가 또 들어가서 먹고. 그래서 그 2019년에 저희 그런 포식될 것 같은 알들을 구조해다가 인공 증식을 했습니다. 그 생태원에서. 그래서 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방사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갯벌로. 지금 여기서 그 5마리를 키워가지고 방사를 했는데 그 중에 1마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옹진군에 있는 황서도라고 하는 섬에서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수지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아무리 수위 조절을 하더라도 폭우가 내리면 저게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7월 달에 장마 시즌에 폭우가 내렸을 때 섬의 상단부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7월 달이면 새끼들이 많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희생이 좀 적었는데 요즘 이제 그 기후가 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4월에도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2년 전인가는 이 바닥에서 번식하던 애들이 한 30쌍 정도의 둥지가 그냥 포란을 하고 있다가 실패를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쓰레기, 해양 쓰레기가 좀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 저새는 2011년에 태어난 저새입니다. 전 그때 참 그래도 젊었는데 새끼가 둥지 안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그 끈, 뭐 인삼천 같은 그런 끈에 발가락이 얽혀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다음날 다시 둥지에 넣어줬고 잘 살아 있습니다. 이거 올 1월달에 찍힌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보통 저새들이 찾는 가락지는 찾지 못하고 노란색 가락지 하나만 채워서 보냈고 저희는 노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새 아닙니다. 뒤에 있어요. 그죠? 2마리가 겹쳐 있습니다. 다리가 3개예요. 모니터링 하실 때 다리의 숫자도 잘 세보십시오. 네? 이거 노란색 하나만 차고 있고 이거를 그냥 EX1이라고 저희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대만의 그 저새 가락지 관찰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통계들도 나오는데 2011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계속 관찰되고 있고 얘는 홍콩과 남동류 수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마이포 습지 거기서 월동을 하고 송도에서 남동류 수지 번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낚시 많이 하시잖아요. 낚싯줄이 그냥 터져서 끊어지게 되면 물을 따라 이렇게 떠다니게 되고 저새는 먹이를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먹으니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민물가마우지 유해조수로 지정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그 유해조수 지정되는 사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수면 그 어업에 좀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해서 유해조수로 지정됐었는데 남동류 수지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여기 저새 1마리가 둥지가 하나 있죠. 언젠가부터 가마우지가 섬을 점령을 했어요.
3마리의 새끼가 저렇게 죽었고요. 저어새는 번식을 포기하고요. 민물가마우지가 빠른 애들은 1월 달부터 번식을 하거든요. 저어새는 3월 달에 오잖아요. 이미 와가지고 저렇게 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저어새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키는 저어새가 좀 더 크지만 이 옆으로 길이는 민물가마우지가 더 크고요. 크고 몸무게도 민물가마우지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부리가 딱 보면은 가마우지는 되게 날카롭잖아요. 저어새는 저거 부리로 뭐 쫀다고 상처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그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민물가마우지가 지금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동유수지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저거를 좀 억제해보려고 막 막대기도 꽂아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논에 그 독수리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연을 띄우면 민물가마우지는 되게 시각적으로 좀 예민하게 반응해서 도망을 갑니다. 저어새는 아직 저어새는 저 섬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저어새가 항상 그 같이 번식하는 애가 여기 한국 제갈매기라고 하는 갈매기거든요. 갈매기는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예. 갈매기는 자리를 지키고 민물가마우지는 지금 그 자리를 비운 상태고 그 틈을 저어새가 파고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이제 서식지 감소겠죠. 이 남동유수지고 송도갯벌, 고장갯벌이라고 하는 게 2010년 매립을 통해서 그 갯벌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점점 이렇게 육지로 메꿔지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다 이제 거의 흙으로 메꿔져 있고요. 여기 조금만 물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2013년인가? 네, 그 영상이고요. 이게 저어새 위치 추적 결과입니다. 저어새 위치 추적도 많이 합니다. 그 GPS를 등에 달아가지고 옥기도에서 태어난 애들의 그 옥기도라고 하는 여기 번식지 2017년 새로 생긴 번식지고요. 그 저어새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갯벌을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매립된 곳을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립을 하고 나면 흙을 채우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중에 비가 오면 웅덩이도 생길 거고 원래 갯벌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넓은 면적에 습지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곳을 저어새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립한 다음에 숫자가 갑자기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습지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몰리고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메꿔지게 되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저어새뿐만 아니라 이 송도 갯벌 일대에는 그 도요물대새도 한 5천 마리 정도씩은 그래도 매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만조 때 쉬는 장소가 여기거든요. 이 갯벌이 다 잠기면 여기 와서 쉬는데 여기가 지금 다 육지화 됐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사업도 있고 지금 서해평화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는데 영종도와 신도 사이의 다리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신도와 강화 갯벌을 잇는 계획도 있는데 딱 이 다리 옆에 각시암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리고 이 강화 남단의 갯벌을 이용하는 저어새가 900마리 정도 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영종도에 또 수암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번식을 안 하고요. 여기도 처음에는 10쌍 미만이었다가 한 50쌍까지 번식 개체군이 확인이 되었고 지금 번식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준설토 투기장이 생기면서입니다. 제방이 만들어지고 제방과 섬이 붙어버렸죠. 이게 준설토 생기기 전에는 1k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었었는데 이 제방이 생기면서 120m로 줄어들었어요. 그 거리가. 그리고 계속 매립을 하면서 육상 포식자, 뭐 너구리나 이런 애들의 그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수리부엉이의 그 활동 광량이 넓어진 거예요. 애들 그 부엉이들이 어디 횟대나 어디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슥 가가지고 먹이를 잡잖아요. 네.
성조가 잡아먹히는 장면입니다. 수리붕이. 그 이전에는 새끼들만 많이 잡아먹었었어요. 수리붕이가 한 일주일 이내에,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에 새끼들만 먹다가 점점 용감해진 건지 뭐 스킬이 더 좋아진 건지 저 2022년, 21년 그때부터는 성조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 새들이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 포기하고 가버린 거죠. 요거는 쥐, 그렇게 육지와 또 접근성 높아지면은 쥐들도 유입되겠죠. 쥐는 뭐 알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아주 어린 새끼도 잡아먹기도 하고요. 밤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쥐가 번식 초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새들이 밤마다 둥지를 비웁니다. 그래서 둥지를 만들고 알 낳기까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방해를 받으면 좀 치명적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그래도 좀 가까운 칠산도, 영광의 칠산도입니다. 칠산도는 그 국내 처음으로 저새 번식이 확인된 섬입니다. 1991년 몇 쌍이었을까요? 네, 5. 한 쌍. 한 쌍이 확인됐었고요. 그 이후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해에는 확인이 되고 어느 해는 확인이 안 되고 이러다가 2003년 이후로는 계속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87이 확인됐고, 이 물의 칠산도가 7개의 섬이 합쳐져서 칠산도거든요. 7, 6, 5, 4, 3, 2, 1입니다. 7산도와 5산도는 물에 잠깁니다. 거기에는 새들이 번식 못하고요. 나머지 5개 섬에서 번식을 하고요. 고창의 군조가 된 뿔제비 갈매기는 칠산도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6산도에서. 네, 다 합쳐서 칠산도라고 합니다. 네, 노랑부리 백로도 번식을 하고 있고요. 괭이 갈매기가 한 6만 마리 그 정도, 합치면 그 정도 번식을 하고 있는 섬입니다. 여기도 섬이 굉장히 섬이 많고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선장님이 바구니를 들고 슥 지나가셨는데 알이 없어졌어요. 네, 저희가 그 모니터링 아까 하는 방법 중에 그 뭐 무인 센서 카메라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는 일단 처음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저새 생태를 알기 위해서 무인 센서 카메라를 도입해서 되게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그 위장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 오셨을 때 그냥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던 거죠. 그 수암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분은 잡았어요. 이게 손만 나왔는데 잡았어요. 핏줄도 그 지문처럼. 그래서 벌금 한 2천만 원인가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기사가 나옵니다. 몸에 좋다고 드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때 신고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알을 저렇게 채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국내 상황은 이렇고, 이제 그 최대 월동지인 대만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하늘색은 전 세계 저어새 개체군 수고요. 짙은 아래 거는 대만의 저어새 개체군입니다. 최근에 정체됐죠. 여기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이곳이 보호지역의 그 구역입니다. 면적을 나타내고요. 이 노란색 점들은 저어새 위치예요. 과거에는 저어새들이 여기 하구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변이 다 지금 논처럼 보이시나요? 다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뭐 폐염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분포는 좀 넓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환경은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그 겨울철에는 거기서 그 물고기를 잘 기르지 않거든요. 겨울철에는 물을 어느 정도 빼가지고 이렇게 저어새나 뭐 백로나 이렇게 다리기네들이 물고기, 그러니까 수확해가지고 팔지 않고 그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들을 남겨놓거든요.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저런 새들이 겨울을 잘 보내고 생존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후 변화로 대만에 태풍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물을 흠뻑 뿌려줘야 되는데 강수량도 적고 태풍도 없고 하다 보니 그런 습지들, 양어장, 폐염전 이런 곳에 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 더 멀리 가서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특정 지역, 여기 물고기가 많아 그러면 야, 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젖을 몰려들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런 질병도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 보툴리즘인데 보툴리즘에 걸리면 신경 독소에 의해서 얘가 마비 증세를 보이고 그다음 이제 목이 꺾이게 됩니다. 네, 죽게 되는데 이게 보툴리즘 그 증세를 보여서 구조한 개체수예요. 저새 수. 최근에 많이 늘어나게 됐죠. 숫자가. 이거는 뭐 기후 변화 아까 그 강수량 적은 강수량도 영향을 미쳤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태양광 이런 양어장을 유지를 하는 것보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돈을 한 20배인가 더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 저런 태양광 발전 부지로 이거를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만의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타이장 국립공원이라고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그 국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새 양어장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인증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국립공원에 마크를 붙여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한 2배 정도 가격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저새가 물고기를 먹는 안전한 양어장에서 생산된 이 제품입니다. 이러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새가 아까 그 등급 멸종위기 등급 IUCN의 멸종위기 등급을 보여드렸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2016년에 EN에서 NT라고 하면은 거의 니어 트리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멸종 위협에 근접한 거고 실제로 위협에서는 이제 벗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NT로 낮췄는데 작년에 다시 올렸습니다. VU 취약은 멸종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그런 미래를 아직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저새 보전 계획이라는 거를 또 작년에 세워가지고 최신의 위험 요인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저새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이행할 것인가라는 책자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위험 요인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이건 제가 박사를 2010년에 저새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2010년에 나왔던 국제 저새 보존 계획이에요. 각 국가의 뭐 상황이나 위험 요인 이런 것들 다 들어있고 어떤 연구를 해야 하고 어떤 보전 활동을 해야 하고 인식 증진 활동 어떤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지금 해상 풍력이나 이런 것들도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모이게 됐습니다. 2월달에 여기 네아스펙이라는 건 동북아 환경 협력 계획인데요. 저새가
동북아시아의 기대종이라는 거 아세요? 네. 세 종이 있는데요. 조류에서는 저새, 제두루미, 흑두루미. 네.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거죠. 동북아시아를 거의 다 서식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이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새, 남과 북을 이어주는 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민간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송도의 그 남동유시 저새 섬에서 저새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새 NGO 네트워크라는 이름 아래 지금 8개 단체가 모여서 같이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크게 이제 인천시와 환경부, 연구기관의 생태원, 국제기구, 동물원, NGO 네트워크가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저새 공존협의체라는 걸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전체 저새 90%가 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80%가 인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된 건데 이제 서천, 고창, 신안, 순천, 부산 여기 저새와 저새 친구들을 많이 오셨으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그 연간 보고서도 계속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고요. 교육 활동 그리고 전시회 이런 것도 하고요. 이 인천에서도 저희 모니터링을 2주마다 계속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송도에서도 하시고 영종도에서도 하시고 강화도에서도 하시고 인천시의 기대종이자 강화군 군조를 지정해서 좀 많은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저새 생태학습관이라는 게 여기 공원 녹지라서 건물을 못 만들고요. 컨테이너입니다. 차가 옆에 여기 공단 지역이라서 덤프 트럭 많이 다니거든요.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 이렇게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됐고 그거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여기 그 시흥에 있는 옥기도라고 하는 섬인데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서 이런 후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ESG 그 환경에 어떤 기여를 하지 않는 그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이런 후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옥기도라고 하는 섬도 여기는 섬이 큰데 또 숫자가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좀 집중적으로 막 둥지 재료도 막 넣어주고 둥지터도 만들어주고 하는 활동을 오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니터링 팁 이제 곧 나가셔야 되니까 10분. 저새는 암수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수컷이 조금 더 큽니다. 어떤 애가 수컷일까요? 얘랑 얘, 왼쪽. 부리가 더 길어요. 근데 그냥 단순 부리만 딱 놓고 보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머리 뒤통수부터 부리 끝까지의 이 비율과 검은색으로 덮인 이 부위의 그 비율을 좀 보면은 구분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보시면 크기 차이가 구분이 되실 거고, 그다음 부리를 보여주면 부리 길이가 확실히 수컷이 더 길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런 거를 한 1년 정도 하시다 보면은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어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오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젖의 나이가 6살이 되면은 이렇게 날갯깃에 첫째 날갯깃이 전부 다 하얗게 변합니다. 연령별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육안 관찰로는 힘들고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부리의 주름, 이게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저 주름이 다 다릅니다. 주름의 모양이. 근데 이 부리 주름도 6살 때 끝까지 완성이 되거든요. 끝까지 내려오는 6살. 2살, 3살 때까지는 한 절반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번식기, 얘는 번식깃을 안 가지고 있죠.
네, 번식킷을 가지고 있는 애도 부리 사진을 찍으면 뭐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 사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6살이 넘어버리면 불가능하죠. 아까 이거 그 노랑부리 저새와 저새 그 때문에 이게 오늘 추가한 자료인데요. 강화도 각시암에서 저 노랑부리 저새와 저새가 같이 번식을 했습니다. 이 노랑부리 저새가 똑같은 애가 9년 동안 번식을 했어요. 각시암 찾아와서. 확실히 눈만 보면 되죠. 눈만 보면 되고, 좀 더 보시자면 여기 목, 멱, 이 부분이 노랑부리 저새는 이렇게 피부가 낮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털이 없어서 피부가 그대로 보여요. 저새는 여기가 다 깃털로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고개도 돌리고 있다. 번식깃은 약간 저만 지금 구분하는 팁이긴 한데 저새의 이 번식깃은 약간 부드러워요. 좀 하늘하늘하고 얘는 좀 뻣뻣하고 떡진 형태로 나와요. 지금이 딱 그 번식깃을 가지고 있는 노랑부리 저새와 저새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찰을 하실 때 그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답게 노랑부리 저새는 이 부리 끝에 노란색 패치가 있는데 저새도 그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얘요, 그죠? 얘도 그리고 눈 주위에 이 무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런 특징으로 개체를 아예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내가 전날 봤던 애인지 뭐 그저께 봤던 애인지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안 입혀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잡종입니다. 네. 여기 밑에 아닙니다. 저새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다 덮여 있고 노랑부리에서 이런데 약간 그 중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눈이 좀 떨어져 있고, 예? 이런 애들을 보셨을 때는 사진을 열심히 찍으셔야 돼요. 그냥 저새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런 모양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애들은 이만큼이 다 이렇게 센 노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가 잡종이고요. 이게 저새, 노랑부리 저새.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근데 그 목 아래쪽뿐만 아니라 부리까지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랑부리 저새는. 저새는 부리 까맣고 여기는 깃털로 덮여 있고, 잡종은 얼굴은 좀 중간 형태, 눈 주변은 여기 목은 깃털로 덮여 있고요. 부리 아래가 약간 노란색이에요. 이 흔적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정말 열심히 찍으셔야 되는 게 연사로 놓고 애가 먹이 활동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고개를 살짝 돌릴 때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잡종으로 좀 의심된 애들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니터링 갯벌, 시민학교에서는 아마 번식지 조사는 안 하시죠? 네. 근데 이거 번식지에 하는 조사, 보통 배를 타고 조사를 하는데 새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리에서 이렇게 섬을 빙빙 돕니다. 처음에 배가 접근하면 멀리서는 앉아있던 새들이 어느 순간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천천히 움직임도 최소화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가리면 살짝 옆으로 가서 찍으시고, 그래서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가지고 어떤 애들이 앉아 있는 자세, 이제 포란 자세는 전형적으로 이게 있고요. 알을 굴리는 뭐 그런 행동들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살짝 날개를 벌리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새끼들이 거기 아래 어린 새끼들이 있어요.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뭐 그럴 때 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 행동 특성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저 자리에 둥지가 뭐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섬에 들어가는 거는 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번식 초기인 그 아까 둥지 만들고 알을 막 낳았을 때는 들어가면은 바로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섬에 들어갈 때는 꼭 전문가랑 같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거의 다 자란 새끼들. 부리가 짧잖아요. 아까 여기 있는 성조들, 새끼들. 이게 다 자라면은 막 그 유치원처럼 애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정상부에.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뭐 진드기도 서로 이렇게 뜯어주고요. 부리로 서로의 목을 막 이렇게 훑어주는 그런 장면들도 보실 수 있고, 이때는 이제 어미를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미는 이제 새끼들이 날아야 되니까, 이 섬을 떠나야 되니까 비행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먹이를 바로 안 주고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럼 새끼가 어미 따라서 확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잘했어 그럼 먹이 좀 주고 확 뛰어다니다 어느 순간 날아요. 그럼 새끼 따라 날겠죠. 좀 날다가 뭐 떨어졌다가 그런 연습을 하다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제 갯벌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5년 전부터 시작한 저어새 전국 모니터링인데요. 국제 동시 센서스는 계속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번식지 조사만 하고 우리나라에 저어새가 얼마나 있는지가 그 정확한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의 저어새 주요 서식지들을 대상으로 번식이 끝난 이후에 새끼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번식 시기인 여기 8월, 11월에서 전 세계 모니터링 한 1월 사이에 또 많은 새끼들이 죽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가서 탈진하기도 하고 추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최근에는 겨울에 남아있는 저어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새끼입니다. 자기가 떠나야 할 시기에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더 이상 그 월동지로 갈 수가 없어서 국내에 남아있다가 뭐 얼어 죽거나 아사하거나 포식되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체 최대 개체수 기준으로 거의 6천 마리가 확인이 되었었고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8월, 9월에 그 연도별 결과인데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약간 이렇게 튀는 거는 조사 시기가 좀 달라가지고 11월이라도 11월 초에 했느냐, 11월 뭐 중순에 했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그 조류 조사인 환경부 겨울 추세 동시 센서스인데 그 결과를 보면은 10월에 2,910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그거에 2,000마리가 더 나오잖아요. 일부 지역의 결과들이 잘 반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저희 이게 갯벌 모니터링 할 적에 그 각 지역에서 새들이 주로 서식하는 곳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신뢰도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전 결과고요. 시간 거의 다 돼서 서천에서는 최대 한 520개체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구도 쪽하고 그 금난도라고 하는 그 금강 하구 쪽에 있는 금난도라고 하는 섬에도 저새 많이 있고요. 지금 시기에는 그 노루섬 주변으로 많을 건데 어제 보니까 노루섬에 아직 도착 안 했더라고요. 월포에서 22마리 봤습니다. 아래쪽에는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 조사하실 적에 숫자를 잘 해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군포입니다. 그래서 유구도 갯벌에 이렇게 많이 있고 금난도 그리고 하구뚝 있는 데에도 하구뚝 있는 데도 많고요. 여기가 월포죠. 그래서 솔리. 여기 손님은 별로 없고 위쪽에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쯤이 유구도인데요. 노루섬이 이쯤에 있고요. 유구도에 들어가시면 딱 배 내리셨을 때 제방 따라서 한 1km 정도 가면 여기 검은여라고 하는 새로운 번식지가 있고 7km 정도 나가시면 영암여라고 하는 또 섬이 있는데 거기서 한 적은 규모지만 저어새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니터링 통하는 거를 또 알리는 워크숍도 하고요. 거기 오셨던 분들 워크숍 이런 거에 또 참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모니터링 단을 좀 확대를 하고 계획, 교육도 또 여러 가지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렸던 것을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